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95명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700명대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국내의 코로나19 상황과 백신과 관련된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695명이고요. 국내에서 674명, 그리고 해외에서 21명이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이 늘어서 이제 누적 151명이 됐고요.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좀 살펴보죠. 서울은 205명, 경기도 204명, 인천 10명을 비롯해서 수도권에서 419명, 그리고 대구 65명, 경남 43명, 충북, 제주에서 각 21명이 발생해서 비수도권에서 255명이 나왔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금요일이고요. 695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어제와 좀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는 681명, 오늘은 695명이니까 다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해외 유입이 오늘이 좀 더 많습니다. 해외 유입을 빼면은 어제와 오늘은 단지 1명 정도만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다 고려하다가 보면은 실제로 이번 주 초에 접어들어서 400명대가 며칠 유지가 되면서 상황이 좋아지는 듯 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여전히 600명대 후반이 나오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해 보입니다. 심지어 내일은 오늘 수준이 다시 유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 상황이 잘 통제가 안 될 경우에는 다음 주에는 다소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백신 접종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수준을 넘어서, 그러니까 13% 수준을 넘어서 더 백신 접종이 일어나게 되면은 지금 수준이나 아니면은 500명에서 700명 정도의 매일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염려할 바는 없는데, 백신 접종이 지금 수준 정도에서 지금 정도의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휴가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동에 있어서 다소 주의를 기울이시고 또 어디서든지 모이실 때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철저히 하셔야 감염으로부터 좀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국면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단계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백신 접종 지금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네, 지금 백신 접종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1차 접종이 누적 700만 명이 넘어섰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속도대로라면 다음 주에는 1000만 명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더 고무적인 것은 어제 60세부터 74세까지 백신 접종 예약이 일단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정부 목표가 80%를 넘기는 것이었는데 80.3%로 이제 가까스로 80%를 넘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나눠보도록 하고, 어제 저희 영상을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관련해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질문 해결해 드리죠. 아이디 마포멋쟁이 님이십니다. 지난번 제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올해는 해외로 여름 휴가를 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스크는 백신 맞고 며칠 뒤부터 벗어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까운 괌 같은 경우 이제 그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이나 겨울에 휴가를 이용해서 많이들 찾는 곳인데 미국령 괌섬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2차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아마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8월이나 9월 정도에 2차까지 백신 접종이 마무리된 분이라 그러면 그런 괌섬처럼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 한해서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휴양지가 있다 그러면은 외국으로 해외여행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폭락했던 비행기 관련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폭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면은 정말 올 가을에는 나 해외로 휴가 다녀왔다라고 하는 인증 같은 것들을 우리들이 많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얀센은 한 번 맞아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한 번 맞아도 갈 수 있고 이제 얀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점에서 더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FDA에서 이제 승인해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지금 얀센 백신을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얀센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특별히 입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이유가 이제 전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얀센 백신을 한 번 맞은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올 여름에 예. 휴가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해외로. 가족을 동반한, 예를 들면 뭐 백신 접종자 대상이 아닌 아이들을 동반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 조금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슈가 될 수 있냐면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세부터 16세까지 아이들의 경우에도 지금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세 이하로는 백신 접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청소년 아이를 데리고 그런 나라로 갈 경우에는 아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거죠, 상황이. 네. 거기다가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마스크는 마스크, 백신을 네. 맞고 나서 언제쯤 벗어야 되느냐고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7월부터는 백신 접종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된 백신인 경우에는 한 번 이상을 맞게 될 경우에는 실외에서는 일단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면 백신을 첫 번째 맞고 나서 언제 벗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은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은 2주 정도 될 때부터 면역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야외에서는 백신 접종을 하시고 나서 2주 정도부터는 벗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국내 상황이 이렇게 좋은 것은 국내의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낮아도 안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모든 분들이 충분한 백신 접종이 되지 않으면은 정부에서는 일종의 인센티브 형태로 백신 접종한 분들에게 마스크를 실외에서는 벗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렇게 벗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전 국민이 충분한 수준의 백신 접종, 그러니까 한 70% 정도의 백신 접종이 될 때는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마스크를 하시는 게 본인이나 가족에게 좀 좋다는 말씀, 그 말씀도 첨언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7월이 되면은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한 2주 후부터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당분간은 더 해서 전 국가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백신에 접종이 되기 전까지는 마스크는 다소 하는 게 더 좋다. 이 말씀드립니다. 또 일부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전국이 끝나도 본인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다 사실은 보니까 겨울에 감기도 안 걸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알레르기성 지적해 질환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거든요. 작년에 제가 아마 방송 중에서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감과 코로나19의 증상이 겹치기 때문에 독감 백신을 전 국민에게 하면 좋겠다. 이것을 이제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고 이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 전 국민에게 이제 작년에 독감 백신을 이제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독감 백신만 접종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대부분 마스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어땠느냐 하면은 독감 환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니까 오히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데 독감 환자가 없어가지고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코로나가 상당 수준 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겨울에 마스크를 하시게 되면은 노인이라든지 특히 이 폐 쪽에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그런 보호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겨울이 되면은 마스크를 하시는 게 호흡에만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은 여전히 독감이나 그 이외에 호흡기 질환을 방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수단이 되고 또 우리나라는 이웃 국가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지 황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마스크는 굉장히 보호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아울러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겠나 이런 조언의 말씀드립니다. 예, 그때는 일단 개인의 취사 선택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의무가 아니고 일단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관련해서 우리나라 방역 상황은 지금까지 좋고 잘 해왔고 그런데 만약에 휴가를 가려고 하는 여행을 가려고 하는 그 국가의 방역 상황은 우리나라보다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았다.
그 경우에는 그 나라 방역 상황과 상관없습니까, 나는? 사실은 방역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건 이제 예. 그 나라에서 관광을 즐기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서 내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다고 하더라도 방역 상황이 좋지 않은 나라에 여행을 가서 마음 편하게 쉬고 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좀 방역 상황이 좋아서 예. 다들 좀 이렇게 좀 마음이 편하고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제약이 없는 곳에 갔을 때 휴가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휴가의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